네, 안녕하세요,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캐스퍼랑 모닝이랑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1.0이고 터보 엔진입니다. GDI. 요거는 이제 자연흡기 엔진, 예전에 카파 엔진 그거고요. 둘이 연식 차이가 벌써 10년이 돼요. 이건 21년식이고 이거는 2011년식인데 경차라는 그런 부분, 또 이거는 터보 모델이고 이거는 일반 모델이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 또 연식도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 어디로 나가는 거지? 아, 이리로 나가는 건가? 제가 오면서 모닝을 타봤거든요. 뭐 제 와이프 차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온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모닝을 따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가솔린인데 터보가 좀 다르긴 하네요. 여기 RPM 그 영역 자체가, 토크를 발휘하는 RPM 영역 자체가 뭐 다운시프트 했나? 아, 그렇구나. 아, 어쩐지 다운시프트 했었네. 이게 기어가 좀 내려가 있었습니다. 로우로. 어쩐지 잘못 봤네. 잘못 내렸네. 너무 급해가지고. 이 뭔 개소리야! 터보가 확실히 토크가 다르긴 해요. 토크 영역이. 근데 이제 가솔린이니까 요 디젤 정도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가솔 1.0이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사람이 타질 않았어요. 차 자체는 이제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다. 확실히 1.0 MPI, 그 카파 엔진 일반 모델보다는. 그 다음에 확실히 가솔린이 좀 밍밍하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뭐 바로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모드가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여기 조정하면 되는데, 트랙션 모드는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하고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에다 아까 전에 놔 있었고, 노멀 모드에 놨을 때 한번 언덕길에서 크게 뭐 부족한 거 없고요. 당연히 뭐 1.0이라 해서 차가 가볍기 때문에 뭐 스포츠 모드로 놨거든요. 계기판에서 요게 뭐 하프 디지털 개념이에요. 가운데 4.2인치의 LCD가 들어가고 풀 컬러 LCD로 측면부에 이렇게 디지털로 들어가는데, 스포츠라고 해서 팍팍 이렇게 쏴주는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없고, 약간 무늬만 스포츠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고 그래도 이 스포츠 모드를 넣어줬다는 것만 해도 사운드가 조금 다르긴 하다. 평지에서는 조금 괜찮아요. 언덕길에서는 뭐 소스하고요, 비슷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요게 지금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그래서 차선을 이제 잡아주고,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죠. 지금도 잡아주고 있어.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차로 유지 보조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차량의 그 레인 센싱을 하거든요. 지금은 센싱을 바로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바로 놔주네요. 요런 거는 지금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서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차선을 순간적으로 못 읽으면 그냥 핸들을 놔버립니다. 미리 읽고 계속 하는데, 미리 읽으면 삐삐삐 이렇게 경고음을 해줘야 되는데 크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정차시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솔린이니까 뭐 크게 없는데, 요게 근데 뭐 그렇게 뭐 진동이라든지 레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BSL 측면에서 엄청 개선을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가솔린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제가 가져온 저게 한 3만 킬로 탄 건데 2016년도 연식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뭐 떨림이 이게 뭐 더 뭐 연식이 새 차라서 진동이 거의 없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 차랑 요 차랑 거의 비슷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솔린은 뭐 디젤처럼 진동이라든지 이렇게 크진 않다라고 역으로 될 수 있는데, 뭐 괜찮고 나름. 그 다음에 주변 소음 정도는 제가 이거를 놓고 왔어요. 요거 지금 항상 붙이는 거 있는데 그거를 급하게 죄송합니다. 요걸 놓고 와가지고 주변 소음이 뭐 엄청 뭐 시끄럽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엄청 조용하다 이것도 없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새 차라서 그런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새 차라서 그 기분, 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워. 지금 약간 이게 정성적인 평가라서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계기판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왜냐면 가운데 4.2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요 차급에서는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아무리 프로옵션이라도 해도 이 경차에서 느끼지 못한 감성을 이 디지털 계기판이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4.2인치가 전체 사이즈가 4.2인치가 아니고 가운데만 풀 LCD인데, 스타리에 적용해준 그 디지털 계기판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살짝 언덕길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약간 그렇게 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그 다음에 핸들 그립감도, 핸들이 좀 묵직해요. 두꺼워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원가 절감한 거죠. 이게 가죽이 안 들어갔잖아요. 인조 가죽 썼잖아요. 뭐 그런 거는 원가 절감을 한번 한 것 같고, 경차라니까 어쩔 수 없죠. 후방 카메라 화질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세대 더 그거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요런 거 후측방 요런 게 있네요. 요런 건 좋고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스포티지에 후방 카메라만 있는 옵션 있잖아요. 고고인 경우 이렇게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면 후방 카메라 화질 이거보다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그냥 요즘 나온 차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을 한번 넣었을 때 아까 전에 불편 사항들인데, 요렇게 지금 좀 보면은 바로 이게 잠깐만 후진해서 후진한 다음에 그냥 드라이브를, 요 버튼을 파킹해서 뭐 후진 했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서 이렇게 하면 로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처음에 탔을 때 조작 미숙이네요. 조작 미숙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풍 2단이고요. 통풍 2단 쓸만하네요. 좋네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측면에 후측방 이게 그게 이제 거울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후측방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야지 이거 적용이 됩니다. 최신 사양으로 다 넣어줬고, 웬만한 건 최신 사양 다 들어가 있어, 옵션은. 시야각 자체가 그 모닝하고 비교를 하자면, 모닝은 좀 해치백인데 세단 느낌처럼 이렇게 A필러가 좀 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차 자체는 SUV가 캐스퍼는 좀 A필러가 세워져 있으니까 시야각이 좀 답답해 보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그만큼 좀 짧은 거죠. 대시보드 길이가, 유리하고 사이가. 일반적으로 탔을 때 좌우 측면에 벨트라인 높이는 약간 이게 높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의외로 뭐 크게 뭐 불편하진 않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가 역할을 크게 하네요. 암레스트가, 저도 이제 모닝 암레스트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역할처럼 여기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게 딱 팔 올려놓기에 좀 길어요. 요 전후 길이가 암레스트가 기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컵 1개 정도 놨을 때는 걸리진 않겠네요. 근데 2개 정도 했을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쏟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조작에 대한 거리감, 요 거리감은 위치는 다 괜찮습니다. 위치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가 암레스트의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기어 시프트가 짧은 위치에 동선이 되게 짧아요. 기어 시프트에 항상 손을 옮겨 놓고 운전을 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일 땐 이렇게 나오고요, 노멀 모드일 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딸깍딸깍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걸 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좋네요. 근데 조금 이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너무 가볍게 세팅이 돼 있어서 요 안쪽에 좀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감성을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약간 이제 소재면에서 이게 경차다 보니까 그래도 기능은 넣고 약간 그 촉감, 감성 품질 이런 거는 뺐는데, 그게 하나가 스티어링 휠 핸들에도 약간 인조 가죽 쓴 거, 그런 게 있고, 그래도 열선 기능은 넣어줬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약간 그 감성적인 품질을 약간 가볍지 않게, 너무 가볍게 플라스틱처럼 탱탱거리니까 그런 거를 넣어줬었는데, 그런 거는 빼고 기능은 드라이브 모드를 넣은 거죠. 취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도 이게 약간 고무 러버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이제 가죽으로 요즘 많이 써요, 경차도. 그거는 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USB 포트가 이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센터 콘솔 쪽, 센터 패시아 쪽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레이아웃 자체가 위쪽으로 뺐는데, 차라리 보이는 위치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내비게이션을 안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핸드폰 거치대를 놓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핸드폰을 어디다 거치할지 그런 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레이아웃은 이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오르막길 차로 유지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켰거든요. 잠깐 손을 한번 놔볼게요. 지금 잡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잘 잡아주네. 야, 요즘은 이런 거는 진짜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커브길, 오르막길인데 잘 잡아주세요. 핸들 잡으시오라고 이렇게 밑에 화면에는 떴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지금 줄여서 약 속도 50km 줄이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꺼지고 유지 보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게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요게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이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차에 지금 뭐 여기에 최신 버전을 넣어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는 진짜 돈값은 하는 것 같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장거리 주행에 편해요. 장거리 주행. 경험을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그냥
이게 없으면 계속 이게 핸들에다가 좀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핸들에다가 힘을 너무 이렇게 팍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손은 항상 올려놔야 돼요. 조향각 센서 센싱이 돼야지 여기 안 풀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힘을 많이 항상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거의 약간 지금처럼 이런 커브가 좀 심한 데 말고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힘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직진 차로가 많으니까. 그럴 때 상당히 좋아요. 지금 요거는 사실 아직은 뭐 너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맹신하진 않고 계속 풀리거든요. 이게 지금도 풀렸네 한번. 통풍 시트가 좀 통풍 시트가 있어서 좋네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뭐 칭찬해 줄만 하고. 근데 약간 이게 촉감이 인조가죽이다 보니까 약간 땀 차는 그런 건 있어요. 가죽은 확실히 수분을 흡수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있는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거는 차가 새 거는데 엄청 막 팍팍 잘 잡힌다 그건 못 느끼겠어요. 팍팍 잡히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 세팅 값을 그렇게 해놓는 차들이. 그러니까 이 차는 하중 자체가 무거운 차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세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표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감은, 저속 토크감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다만 모닝을 탔을 때의 느낌 대비 좀 확실히 시야는 답답함은 없어요. 이 높이도 지금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주먹 2개 들어가네요.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구나. 주먹이 이게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닝은 하나 반 정도 좀 들어가거든요. 좀 이렇게 되는데 요 전고도 좀 높고 그래서 요런 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기능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뭐를 이렇게 막 더 막 고급스럽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딱 핵심만 터보 갈 거야 라고 하면 터보는 그냥 차량의 출력을 경차를 한번 타봐서 출력을 좀 부족하다 느낀 그런 분들 소비자층을 타겟팅을 하고 자연느낌 그대로 자연느낌을 넣어주면서 나머지 기능적인 있잖아요. 뭐 차박을 위한 이런 조수석, 폴딩, 2열 리클라이닝, 뒷좌석을 좀 편하게 뒤로 뉘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좀 최대한 극대화하고 공간도 위를 좀 높여가지고 상하 높이를 그래서 그런 좀 실용주의적인 게 많이 있으면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나름 이게 포기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라든지 그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든지 이런 거 그런 데선 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그럼 모닝을 한번 가서 타보면서 실제로 모닝 어떤 느낌일지 자연느끼 엔진 조금 뭐 직접적인 비교는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경차로서 뭐 액티브의 자연느끼 엔진을 고민이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 시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닝을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러면 모닝 시승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캐스퍼하고 동일한 코스를 이제 한번 가보는 건데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에코 모드하고 에코 모드가 아닌 그냥 에코 모드를 끈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를 이제 해 놓은 거고요. 크게 이것도 출력이 딸리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그냥 느끼는 그 기준치에서는. 그리고 나름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에코 모드를 한번 꺼봤습니다. 언덕길에서 조금 나아지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약간 RPM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거의 일반적인 에코 모드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원상 복귀를 해놓고 뭐 똑같네요. 네, 역시 정숙성 한번 볼까요? 정숙성 비슷해요. 그냥 느끼기에 체감상 주변에 아까 비슷한 환경인데 뭐 엄청 차이가 난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캐스퍼는 이걸 뭐 기존 차량 예전 차량 대비 정숙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올리겠다 그거는 거의 뭐 재료비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 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연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CO2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MPI 그 엔진도 좀 개선해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자연스럽게는 들어갔거든요. 터보는 아닌데.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연료분사 노즐 그거를 뭐 2개를 달아줘 가지고 좀 더 배기가스 재순환 좀 더 효율성을 높여준다든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뭐 나머지 기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서도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요게 한 3만 킬로 좀 더 탔는데 아까 그 차랑 그 캐스퍼랑 비슷합니다. 브레이크 담력은 뭐 요게 뭐 패드 갈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는 아마 캐스퍼가 크게 돈을 들이진 않았고 재료비를 쓰진 않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컨셉을 좀 달리 가져가서 기존에 나온 차 대비 기존에 나온 뭐 모닝이라든지 레이 또는 베뉴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카다로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품선 타겟팅에 베뉴에는 없는 그 캠퍼 그런 캠핑 차박 요런 컨셉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모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모닝을 탈 때
가솔린인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겨울에는 확실히 좀 진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게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야외에 세워두면 특히나. 요거는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동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라면 그 캐스퍼 대비 이건 감성적인 품질인데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라 요게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뭐 캐스퍼도 디지털은 아닌데 그래도 4.2인치 풀 LCD 컬러가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예요. 후측방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후측방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나면 아마 후측방은 거의 기본화 시켜서 대부분 차량이 들어갈 거예요. 후측방 레이더 사양은 정면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화 시키고 있잖아요. 거의 기본 트림부터 적어도 한 3년 4년 후면은 후측방은 아마 기본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모닝은 그런 것들이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진 않죠. 그리고 지금 양산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모닝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측방이 정확하지 않은데 손 파지하기는 이렇게 투스포크로 되어 있는 게 경차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 저는 이 투스포크가 좀 편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빠지는데 뭐 제니시스도 처음에 럭비공처럼 핸들이 생겼다고 좀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편하긴 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암레스트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캐스퍼 대비 레이아웃 자체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는 확실히 가까워요. 그렇긴 한데 이쪽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회전 반경 한번 볼까요? 이 모닝의 장점은 이 경차로서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회전 반경이 작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치고 빠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죠. 그런 거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제가 앉았을 때 그런 거 뭐 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좀 뒷자리가 통통 튀어요. 캐스퍼도 뒷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거 실제로 어떨지. 참고로 그 멀티링크가 아니라 리지드 엑셀이 들어간 건 아시죠? 그렇게 들어간 타입이라는 거. 총평을 하자면 출력면에서 요거 자연흡기도 부족하지 않다. 다만 저라면 모닝 사냐 캐스퍼 사냐 한다면 당연히 캐스퍼를 추천드리고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차가 더 좋죠. 확실히 그 안전 측면에서 경차를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차는 일단 차가 스펙은 만족할지 몰라도 차끼리 부딪혔을 때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찍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많이 손상이 가게 돼 있어요. 실내 공간을 침투해 들어오는. 그래서 경차를 사고 났을 때 뭐 시내 주행이라든지 이렇게 저속에서 이제 잠깐 타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한다 그러면 정말 비추고, 자연흡기냐 터보냐라고 한다면 본인 타보고서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렇지 않고 경차를 만약에 처음 타신다, 자연흡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95만원 90만원 정도면. 이상으로 간단하게 캐스퍼하고 모닝 시승기를 한번 마쳤고요. 본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